지금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서 카페를 향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 밝았던 해가 떨어지게 되고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분명 이 친구를 만나서 30분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왜 이런 시간 왜곡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이는 소위 말해 몰입의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몰입은 하나에 초집중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근데 이 몰입이 정말 엄청난 성장 치트키입니다. 만약 내가 10시간 만에 했던 거를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책을 훨씬 더 빨리 읽게 되고 과제도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몰입의 상태를 자유자재로 의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몰입의 원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몰입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몰입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몰입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몰입의 원칙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장하시기 쉽게 제가 떠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몰입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는 몰입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무라일체를 의미하죠. 물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느낌입니다. 몰입은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경험하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몰입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 개념과 자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던 것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몰입을 하기 시작할까요?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의 상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목표가 명확하고 활동 결과가 바로 나타나며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면 사람은 정신을 체계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만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몰입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이 있다면 남들이 10시간 동안 해야 끝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1시간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칙센트 미하이가 이야기한 몰입의 조건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대상이 없는데 무아지경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한 단계 높은 목표가 계속해서 주어질 때 꾸준히 노력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향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어야 돼요. 몰입은 집중의 범위를 좁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한 곳에 쏠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목표를 나 오늘 책 읽을 거야 라고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떨까요? 이 목표는 어떤 목표인가요? 명확한 목표가 아니죠.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책 읽을 거야 라는 표현은 정말 많은 의문점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책을 읽을 건가요? 잡지책을 읽을 건가요? 만화책을 읽을 건가요? 자기계발서, 재테크, 어떤 책을 읽으실 건가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라는 거는 또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건 측정 불가능하죠. 30페이지면 30페이지, 50페이지면 50페이지와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었습니다. 3시간에 30페이지를 읽는 건지 1시간에 200페이지를 읽는 건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목표는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작심만일이라는 책을 1시간 안에 50페이지를 읽고 요약한다.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면서 시간 제한도 명확합니다. 몰입은 바로 이런 상태일 때 가능해요. 이게 바로 명확한 목표입니다. 이제 명확한 목표가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전제 조건은 해결 과제와 기술 균형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해결 과제는 우리가 정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내 능력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내 능력과 목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몰입은 반드시 해결 과제의 수준, 다시 말해서 목표의 수준 자체가 내 능력 대비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적절한 균형은
목표가 조금 더 높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책 읽는 능력이 1시간 안에 10페이지를 읽고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 50페이지의 목표는 조금 높은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나 큰 괴리감이 느껴지게 되면서 몰입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 능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제가 높다면 불안한 상태가 들기 때문이죠. 나 이거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들게 되면서 몰입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반대로 실력은 좋으나 과제가 낮다면 지루하고 따분하게 될 겁니다. 충분히 1시간 만에 50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페이지만 읽으라고 하면 계속해서 딴 생각이 나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등산을 해보신 분도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등산을 하면 앞만 보고 걸어가게 되죠. 다리는 점점 후들거리고 숨이 찹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나 지금 어디쯤 왔지? 그렇게 위를 바라보게 되고 정상이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히죠. 지금 나는 정말 힘든데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막히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돼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실과 이상과의 격차로 인해 좌절을 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동네 뒷동산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몰입이라는 게 일어날까요? 운동이라는 생각도 잘 들지 않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세우라고 할 때 원대한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금 당장의 현실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이는 나 이거 못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능력과 해결 과제의 난이도의 그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몰입의 단계는 정확한 피드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자신과의 대화를 의미해요. 피드백을 단 한 단어로 다시 말하자면 조정입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목표 사이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차이를 메꾸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조정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읽던 속도로 읽게 되면 아무런 내용도 남지 않으니까 조금 천천히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책 내용을 요약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책을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잡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책을 너무 천천히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내가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읽어가면 잡생각이 사라지게 되겠죠. 내가 실제 행동해보면서 그 느껴지는 과정을 피드백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실제 수영을 할 때 이 몰입의 3가지 원칙을 활용해서 몰입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1500m를 30분 만에 들어온다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는 1분에 50m 페이스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뺑뺑이를 도는 거죠. 이는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에 해당합니다. 시간 제한도 있고 측정 가능한 거리죠. 그 다음에는 이 목표가 제 능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도여야 됩니다. 이 목표는 저에게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실력은 속도를 내면서 장거리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천천히 간다면 충분히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 상태에서 실제 수영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피드백이죠. 실제 제가 자유형을 할 때 내적 피드백이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제가 몸으로 하고 있는 그 활동 안에서의 피드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몸과의 대화인 거죠.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했다. 나는 물을 잘 잡고 있고 이 자세가 올바른 것 같아. 오케이, 코어도 잘 잡고 있고 나는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100m, 200m를 진행하다가 조금씩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라, 좀 페이스가 빨랐나? 내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한 것 같네. 호흡이 좀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조금만 페이스를 낮추어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자.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호흡이 돌아오고 있네. 좋아, 이대로 한번 더 가보자. 이렇게 100m 또 200m 가서 총 한 800m를 갔어요. 그때부터 또 다른 이슈가 터지게 돼요. 어라, 어깨가 뻐근하네.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했구나. 어깨에 힘을 풀고 자세를 한번 다듬어 보자.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니까 한결 낫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자신과의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몰입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자의식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무아지경 상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제 끝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몰입의 상태가 되는 순간 시간 개념이 없어지게 돼요. 뺑뺑이를 돌면서 나와 물이 똑같아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덕분에 수영 실력이 중급 정도에서 상급반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요. 몰입은 그 대상에 완전히 몰두하게 만듭니다. 잡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사사로운 감정도 다 사라지게 돼요.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안 좋았던 감정, 화났던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그 목표만을 위한 순간이 나타나게 되죠. 이걸 해내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뿌듯하고 자신감은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시간 왜곡 현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정말로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간 순삭되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몰입의 대표적인 효과입니다. 때로는 몰입하는 순간 슬로우 모션으로 세상이 지나가기도 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몰입을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한 사람은 몰입의 상태를 정말 자주 활용하게 돼요. 매일같이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고 더 큰 만족감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한테 칭찬할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성공하고자 한다면, 고성과를 내고 싶다면 몰입은 필수적입니다. 칙센트 미하이가 몰입의 원칙을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쉽게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거에 몰입할 예정이신가요? 오늘 배운 몰입의 원칙을 바로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거에 몰입을 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몰입은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나의 성장에 직결되어 성장에 직결되면 결국 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게 해주고 내 인생의 의미를 더욱 빠르게 추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말 못하면 손해고요. 잘하면 내 인생을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몰입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늘 단 한 가지에 집중해서 몰입하는 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